현재 해외에서 서울 다음으로 관광하기 좋은 도시를 주제로 토론하여서 수원을 골랐다고 합니다. 한국의 매력적인 지역은 참 많지만 왜 하필 수원을 꼽았을까요? 저도 1년 전 수원 광교에 놀러 갔을 때 정말 좋긴 했지만 생각보다 할 건 없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수원에 놀러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에 앞서 수원이 서울의 뒤를 잇는 관광지가 될지 오늘의 사연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체코 프라하에서 온 건축가 알리시아입니다. 한국 전통 건축과 현대 도시 설계의 조화로운 만남을 연구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서울만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 친구들이 계속 말하더군요. 서울만 보면 한국의 반도 못 본 거야.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서울 말고 어디를 가야 한국의 진짜 매력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 도시를 검토한 끝에 수원을 선택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이 있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건축가인 제게는 완벽한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서울 근교의 작은 도시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수원행 지하철을 타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서울보다 여유로워 보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점점 정겹게 변해갔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사이로 낮은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어디선가 따뜻한 동네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수원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이곳은 서울과는 다른 도시구나 였습니다. 번화하지만 복잡하지 않고 현대적이지만 정겹더군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 도시가 제 인생에 이렇게 큰 인상을 남길 줄은 몰랐습니다. 수원에서의 첫날, 시내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나오자마자 보인 것은 거대한 스타필드였어요. 이건 서울 강남과 다르게 없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현대적인 쇼핑몰과 높은 빌딩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까지. 하지만 조금만 더 걸어보니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서울의 거리가 바쁘고 치열한 느낌이라면 수원의 거리는 여유롭고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상점 앞에서 주인과 손님이 정겹게 대화하고 카페에서는 사람들이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더군요. 제가 지나가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지만 부담스럽지 않게 마치 어서 와, 우리 동네에.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골목길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의 골목은 대부분 급하게 지어진 느낌이지만 수원의 골목들은 시간이 천천히 흘러온 흔적이 느껴졌어요. 낡았지만 정겹고 작지만 알차더군요. 건축가의 눈으로 보니 이곳은 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아름다움과 자연스럽게 형성된 동네의 따뜻함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네온사인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을 때 이 도시만의 독특한 매력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서울처럼 화려하지도 시골처럼 조용하지도 않은 딱 적당한 활기가 있더군요. 마치 성숙한 어른의 여유로움 같은 것이었어요. 이곳은 서울 못지않지만 더 여유롭고 사람 냄새가 나는 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원에서의 둘째 날, 드디어 화성을 보러 갔습니다. 솔직히 성곽이 뭐 대단하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유럽에는 성이 널려 있으니까요. 하지만 화성 성곽을 처음 마주했을 때의 그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먼저 그 규모에 압도됐어요. 단순히 크다는 게 아니라 정교하고 체계적이더군요. 성벽을 따라 걸으며 곳곳에 설치된 시설물들을 보니 이건 그냥 방어용 성벽이 아니라 하나의 완벽한 도시 시스템이었습니다. 수문, 포루, 강로,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었어요. 체코 프라하 성벽과도 비교가 되더군요. 프라하 성도 아름답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 덧붙여진 느낌이라면 화성은 처음부터 하나의 완전한 계획하에 만들어진 느낌이었어요. 정조대왕의 꿈과 당시 조선 최고 기술자들의 혼이 담긴 작품이라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해가 질 무렵 성곽을 걸었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성곽의 조명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면서 화성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낮의 웅장함과는 또 다른 신비롭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마치 과거와 현재가 하나로 이어지는 마법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성곽 위에서 내려다본 수원 시내의 야경도 환상적이었어요. 현대적인 빌딩들의 불빛과 고즈넉한 한옥들의 따뜻한 조명이 어우러져서 이것이야말로 한국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이구나 싶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의 선조들이 이토록 웅장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었구나라고. 화성을 본 다음 날 행궁동 거리를 탐방했습니다. 이곳은 정말 놀라운 곳이더군요. 한옥과 현대적인 카페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유럽에서도 이런 조화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통은 전통을 보존하려면 현대적인 것을 배제하거나 현대화하려면 전통을 희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행궁동은 달랐습니다. 조선시대의 행궁 바로 앞에서 젊은이들이 커피를 마시고
전통 찻집 옆에서 현대적인 베이커리가 운영되고 있더군요.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럽고 조화로웠습니다. 건축가인 제 눈에는 이 거리가 과거와 현재가 가장 조화롭게 어울린 거리로 보였습니다. 한옥의 첨화선과 현대 건물의 깔끔한 라인이 서로를 더욱 돋보이게 하더군요. 마치 서로 다른 악기들이 하나의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는 것 같았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젊은 연인들까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편안하게 어울려 다니더군요. 전통 찻집에서는 어르신들이 담소를 나누시고 모던한 카페에서는 젊은이들이 데이트를 즐기고 이런 광경이 전혀 어색하지 않게 공존하는 게 신기했어요. 행궁동 거리를 걸으며 느낀 건 한국 사람들의 전통에 대한 자연스러운 애착이었습니다. 전통을 박물관에 가둬두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향유하고 있더군요. 이런 모습이야말로 살아있는 문화유산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왕갈비죠. 한국 친구가 수원 가면 반드시 왕갈비 먹어야 해. 라고 해서 유명한 본수원갈비에 갔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고기가 뭐 그리 대단하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체코에도 맛있는 고기 요리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첫 한 입을 먹는 순간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왕갈비의 모습부터가 장관이었어요. 커다란 갈비가 천천히 익어가면서 나는 고소한 향이 마치 한국인들의 정성과 환대의 마음을 담은 듯했습니다. 맛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달콤하면서도 짭짤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식감. 그런데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함께 먹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갈비를 나눠 먹으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니 이게 바로 한국인들의 정이구나 싶었어요. 식당 사장님도 정말 친절하셨어요. 외국인인 저를 보고 갈비 굽는 법부터 맛있게 먹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시더군요. 이렇게 먹어야 진짜 맛이야 라며 직접 구워주시는 모습에서 한국인들의 마음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환대와 역사 그 자체다라고. 수원 왕갈비는 맛도 맛이지만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마음과 전통이 더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따뜻한 어머니의 품속에 안긴 것처럼 포근하고 든든한 기분이었어요. 수원에는 왕갈비 말고도 재밌는 게 많더군요. 특히 치킨거리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한 거리에 치킨집들이 쭉 늘어서 있는데 각각 다른 맛과 스타일을 자랑하더군요. 한국인들의 치킨 사랑이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제가 갔을 때가 마침 수원 비축제 기간이었어요. 화성 일대가 온통 아름다운 조명으로 꾸며져 있더군요. 낮에 본 위험 있는 성곽이 밤에는 환상적인 빛의 궁전으로 변신했어요. 연인들, 가족들이 함께 거닐며 사진을 찍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수원 월드컵 경기장도 가봤어요. 경기가 있던 날이었는데 경기장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열기가 대단하더군요.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모두가 하나 된 것처럼 응원하는 모습에서 한국인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밤이 되면 수원은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줬어요.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번화가, 가족들이 함께 산책하는 공원, 연인들이 데이트하는 카페들. 이 도시는 밤에도 활기가 넘친다. 젊음과 열정이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수원천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였어요. 도심 한복판에 이런 자연 친화적인 공간이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저녁에 이곳을 걸으며 현지인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는데 모두들 자신들의 도시를 정말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더군요. 수원에서의 일주일이 끝나갈 무렵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한국에서 만난 가장 특별한 도시라고. 서울의 웅장함도 좋고 부산의 활기참도 좋지만 수원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더군요. 무엇보다 이 도시에서는 한국의 진짜 삶을 볼 수 있었어요. 관광용으로 포장된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 그들의 일상과 문화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직장인들, 시장에서 장을 보는 주부들, 공원에서 운동하는 어르신들. 이 모든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진실했어요. 건축가로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 계획적 개발과 자연스러운 성장의 균형,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수원은 이 모든 것의 성공적인 사례였어요. 이런 도시 개발 방식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수원 사람들의 따뜻함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외국인인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시고 자신들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소개해주시던 모습들.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이런 아름다운 도시를 만든 거겠죠. 서울은 위대하지만 수원은 한국의 진짜 삶을 보여줬다. 내가 한국을 이해하게 된 곳은 바로 수원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언젠가 다시 수원에 오게 된다면 이번엔 더 오래 머물면서 이 도시의 사계절을 모두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수원 여행기를 SNS에 올린 후 전 세계 한국 여행 애호가들로부터 많은 반응이 왔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인상 깊었던 댓글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수원어성 성곽 걸을 때 분위기가 너무 평화로워서 좋은 기억이 있어요. 특히 해질 무렵의 성곽 풍경은 정말 잊을 수 없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도시는 경주. 한국의 진정한 역사와 문화를 만날 수 있죠. 하지만 수원도 정말 매력적인 도시네요. 수원에서 좋았던 기억이 많아요. 음식도 맛있고 볼 것도 정말 많았어요. 특히 행궁동 거리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수원 치킨거리 갔었는데 비축제까지 즐겨서 정말 행복했어요. 한국의 밤문화도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수원은 외국인들에게 과소평가된 도시예요. 화성과 왕갈비는 진짜 환상적이죠. 더 많은 외국인들이 수원의 진가를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수원에 대한 애정을 표현해 주셨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니 제가 느낀 수원의 매력이 결코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었다는 확신이 들더군요. 정말 흥미로운 알리시아의 이야기였네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저희 한국팀이 남긴 리뷰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외국인의 시각에서 본 수원이 이렇게 매력적일 줄 몰랐네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주말에 가족들과 수원 나들이 가야겠어요. 안드레이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나라 문화유산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화성 성곽의 아름다움과 왕갈비의 맛, 그리고 수원 사람들의 따뜻함까지 한국인으로서 뿌듯한 마음이 드네요. 건축가의 전문적인 시각에서 본 수원의 모습이 정말 흥미롭네요. 전통과 현대의 조화, 계획도시의 아름다움 등 평소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관점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수원 이외에도 매력적인 관광지는 정말 참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 송도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해운대보다 바다는 깨끗하고 뭔가 알 수 없는 친숙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어떤 지역이 관광지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